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1월 2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시장은 좋았습니다. 왜 좋았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이야기할 게 수급이 좋았다.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오늘은 철저하게 외국인은 쫙 사고 기관도 쫙 사고 개인들만 다 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과거에도 보면 이런 모습일 때 좀 슬프지만 시장은 좋았습니다. 저도 오늘 그 설이 지나고 회원분들과 좀 통화를 하면서 좀 느꼈던 게 아직도 어떤 마음의 변화가 없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계속 좀, 앞으로 올 침체에 대한 어떤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보면, 어, 저는 이 정도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요 정도의 어떤 좀 상승이 있었다면 좀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완전히 어떤 나는 이제부터 풀매수야 이렇게까지 안 가더라도 더 이상 하락은 없는 것인가 정도로 조금 바꿔야 되는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음, 오늘 날짜로 하면 이게 조금씩 변동은 있었을 텐데 저번 주 금요일 설 전에 어떤 숫자로 보면은 PBR은 0.9배, PER은 11.5배까지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그 생각하는 심리적인 어떤 저항 PER인 12배 정도까지는 아직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남아 있지만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지만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PER이 처음에는 PER에 의한 상승으로 주가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지수가 이렇게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 처음에는 PER 처음에는 요만큼의 상승분은 PR에 의한 상승일 때가 많고 그 다음엔 PR이 내려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때 EPS가 하향하지만 요때부터 EPS가 상향하면서 이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EPS가 확 변했다 이런 느낌은 받지 않지만 최근에 유럽 지수라든지 미국 지수 다 이렇게 지수들이 좀 반등하면서 약간씩 변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좀 있거든요. 심리가. 그래서 심리가 변화되면 이런 어떤 미래의 어떤 실적들 예상치들도 좀 금방 변합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시장 분위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매수를 좀 시작한 지 좀 됐잖아요. 어, 근데 아직 매수 못 하신 분들이 좀 있긴 한데, 좀 어떤 마음의 변화를, 좀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요때 매수를 시작했죠, 요때. 요 언저리였죠, 요때. 요때부터 코덱스 200을 분할로 매수를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변화는 없습니다. 저희 어떤 변화는 없고, 저희는 아직 이거와 똑같습니다. 뭐냐면, 시장 ETF는 코덱스 200이나 혼합형은 여전히 계속 분할로 매수하는 것을 의견을 갖고 있고 저희가 보유한 장기 종목들은 여전히 홀딩하거나 추가 매수하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그다음에 그다음에 어, 단기 매매는 그저 유연하게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장기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를 갖는 시기 저희가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종목의 포트폴리오의 종목 개수를 좀 줄이겠다. 한 10종목 뭐 전후로 좀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요거의 어떤 시점은 PR의 상승이 멈추고 EPS의 상승이 올라올 때 그때 진짜 실적들을 좀 확인하고 실적들이 좋은 회사들은 당연히 냅두는 거고 실적이 너무 달라졌네. 너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졌네. 이 기업은 너무 안 좋네. 이 시장에 속한 업황이 너무 변했네. 이러면 어, 바꿔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홀딩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는 거고 포트폴리오의 정리나 이런 것들은 좀 아직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어, 어,
S&P 500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쉬는 동안에 많이 올랐습니다. S&P 500을 좀 보면 이렇게 보면 이게 좀 길게 보잖아요. 길게 보면 이렇게 좀 볼 수 있어요. 뭐냐면 좀 아주 심플하게 좀 그냥 해볼게요. 주간 차트상 5주와 20주가 정배열일 때는 좀 진하게 해서 정배열일 때는 시장이 참 좋습니다. 여기 때부터 여기 때까지가 정배열이었죠. 근데 여기서부터 계속 여기는 이제 잠깐 하고 빠지고 했는데 요번에도 잠깐 정배열 됐는데 빠질 뻔하다 다시 정배열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이게 역배열되는 구간과 이 정배열되는 구간을 보면 확실히 정배열되는 구간에서는 시장이 이렇게 좋아지고 있구나 이렇게 좀 느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 S&P 500도 다 정배열이고요. 지금 웬만한 지수들은 다 정배열에 들어왔습니다. 코스피도 정배열에 들어왔고, 그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하락이 끝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반등은 확실히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를 저는 좀 어떨 때 좀 보냐면 달러 대 유로를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달러가 약해지면 유로화가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여기 최근에. 그리고 요 구간은 달러가 강하고 유로화가 약한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달러 대 유로를 좀 보면 요때 보면 코스피도 약하고요. 요때 보면 코스피도 강합니다. 그래서 요게 코스피랑 좀 흡사한 모습을 많이 만듭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를 좀 오랫동안 이렇게 많이 보는데요. 코스피 지수를 조금 더 선행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요걸 한번 볼게요. 이 유로화가 역배열이 된 시점이 요 언저리거든요. 그리고 요때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역배열이 나오는 구간. 이거를 코스피랑 한번 비교해 보면은 코스피는 여기 조금 늦게 역배열이 시작되죠. 그리고 다시 유로화가 정배열이 되는 구간이 요때거든요. 요때부터 정배열이 되고 그 다음에 쭉 직선으로 왔죠. 그러니까 조정이 없이 쭉 왔거든요. 코스피는 어땠냐면 요때 바닥을 만들고 바닥을 확인하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우상향하는. 그래서 저는 요때가 유로화가 꺾이지 않는 거 보고 요때가 조정일 수도 있겠다 이런 그냥 생각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이게 꼭 맞을 거야 이렇게 확신하는 것보다 유로화가 저렇게 강하면 유럽 경제가 저렇게 강하면 시장이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모습이 좀 있었냐면 일단은 유로존 2월 PMI가 50을 넘어섰습니다. 이 말은 경기 수축 국면에서 이제 다시 확장 국면으로 간다라는 소리거든요. 이게 6월 이후에, 지난해 6월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PMI가 막 수시로 이 방향성이 한번 정해지면 쭉 가기 때문에 갔다가 뭐 속이고 뭐 이런 느낌보다는 방향이 확실히 전환했구나. 이런 어떤 생각을 좀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모습들 때문에 뭐라고 할까요? 유로존의 어떤 낙관론이 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도 달라지고 지수도 신고가를 내고 있고 뭐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여기서 이제 더해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빨라지는 리오프닝으로 인한 기대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중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 봉쇄 조치가 상당히 길었잖아요. 그때의 역대급 가계저축이 있었는데 2.6조 달러. 이것이 보복 소비하는데 좀 강한 어떤 지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유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불과 뭐 한 달 전과 너무 많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진 게 지수가 일단 첫 번째로 많이 가긴 했지만 지수가 일단 많이 오르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어, 그 사람들 그 애널이나 뭐 이코노미스트들의 어떤 시장관들이 이제는 조금 뭐 이런 쪽으로 바뀐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러면서 많이 달라지는 모습. 근데 아무튼 우리가 근데 이런 어떤 많은 어떤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시장이 어떻게 될 거야, 뭐가 있을 거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이것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숫자들인 것 같거든요. 숫자들. 일단 지금은 외국인들의 수급이 플러스 되는 숫자로서 그리고 환율이 강해지는 원달러 환율이 좀 강해지는 이런 모습으로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서 지수가 강하겠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요. 이것이 계속 이어지려면 기업들의 EPS가 언제쯤 상향되거나 좋아질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면 아마 금방 시장은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포워드 EPS를 본다면 지금 1월 달이면 23년의 1월 달이거든요. 지금 24년의 1월 달 포워드를 지금 땡겨오기 시작했거든요. 점점점. 그리고 다음 달이 되면 23년 2월이 되는 거죠. 다음 달이 되면 24년의 2월 달 것까지의 EPS를 땡겨오기 때문에 EPS는 상향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마 그 상향의 어떤 첫 번째는 반도체 쪽에서 좀 뭔가 좀 굵직한 무언가가 나와야 될 거라고 보는데 환율이 또 이렇게 확 오르다가 환율이 이렇게 또 빠지면 대형주 쪽에서의 좀 이점이 그 환율의 이점이 좀 사라지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 환율이 이렇게 환율이 강세일 때 주도주들 그러니까 이 큰 시가총액을 가진 회사들이 좋았던 이런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그렇게 막 달라진 건 없습니다. 단지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그 상승한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잘 보면 지수가 상승하더라도 좋은 뉴스가 있을 거고 나쁜 뉴스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상승하면 좋은 뉴스만 이렇게 많이 부각이 됩니다. 또 지수가 하락할 때는 반대로 나쁜 뉴스들이 막 또 부각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런 경우인 것 같아요. 나쁜 뉴스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최근에 시장이 오르니까 나쁜 뉴스 얘기하기가 좀 애매한 거죠.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갑자기 그죠? 좋은 뉴스가 좋게 해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EPS가 상향되기 전에는 항상 계속 불안하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숫자들이 달라질 때 조금 그때까지는 아마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장기 매매하는 거 말고요. 그냥 단기로 하는 것들. 단기로 하는 것은 이런 것이죠. 저희가 예를 들어서 뷰웍스라는 종목을 뷰웍스라는 회사를 이렇게 장기적으로 샀어요. 1차, 2차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사고 요때 한번 샀잖아요. 장기적으로. 근데 얘네들은 실적이 제 예상대로라면 만약에 실적이 이 뷰웍스를 이 밑에서 이제 좀 중요한 라인에서 좀 샀는데요. 얘네들이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는 한 4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 4만 원까지 그러니까 확대해서 보면 여기서 샀는데 이렇게 떨어질 때 샀거든요. 사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4만 원 언저리까지 올 때까지 좀 중장기적으로 분할 매수하면서 계속 가는 거고요. 그 사이에 단기 매매는 이 보유한 종목 안에서 짧게 보면 이런 어떤 파동들을 겪으면서 갈 거잖아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 매도를 좀 짧게 하는 것이죠. 이렇게 짧게. 그러니까 단기 매매 한 거는 단기 매매로 좀 그쳐야 된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가
단기 매매로 샀던 종목이 이거를 일간 차트로 좀 보면 뷰웍스 요때 샀었죠. 이게 단기 매매도 따로 사고 중장기로도 또 따로 샀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내일이나 요 정도에 한 10% 정도의 기대 수익이 달성이 되면 단기 매수한 분량은 매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오늘 쿠콘을 매도하려고 했습니다. 이때도 단기로 샀던 건데요. 이것도 오늘 보니까 딱 10% 정도가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단기 매매는 한 5에서 10% 정도의 기대 수익이 충족되면 그냥 매도합니다. 뭐 며칠 안에 뭐 이런 건 없고, 그쵸? 그래서 쿠콘과 뷰웍스, 특히 쿠콘은 이제 10%가 만들어졌으니까 뭐 내일 뭐 매도 뭐 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뷰웍스는 아직 10%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곧 매도를 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도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전에 보면 저희가 예를 들어서 뭐 뷰웍스를 뭐 좋아서 샀습니다라고 하고 샀다는 이야기만 하고 방송에선 팔았다는 이야기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 방송만 보고 오랫동안 그냥 들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팔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기도 죄송하고 그래서 그냥 뭐 사면 샀다 팔면 판다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뭐 저희가 사고 파는 게 뭐 시세에 뭐 얼마나 뭐 어떤 뭐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냥 편하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오늘 뭐 빠진 게 있나 보면 뭐 딱히 뭐 없네요. 예. 그리고 여전히 외국인들은 대형주를 사는 것 같고요. 그나마 중소형주들은 기관들이 좀 많이 사는 것 같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매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